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소폭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어제 크게 밀렸던 국내 증시도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양지수 장 초반 잠시 하락세로 돌아섰다가 현재 다시 한번 반등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데요. 어제 2270선에서 마감했던 코스피 지수가 2280선 위로 올라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4%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현재 0.37%의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 종목들 흐름 보시면 북한발 리스크로 인해서 빅텍과 스페코 등 방산주들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또 오늘 에어부산을 필두로 항공주들의 상승 흐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올해 안에 자회사를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에어부산이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도 동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 뉴딜 정책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관련 수혜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어제 디지털 뉴딜 문화 콘텐츠 산업 전략 보고회에서 2025년까지 디지털 콘텐츠에 3,3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장 다산 네트워크스가 디지털 뉴딜의 최초 수혜주다라는 분석 나오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IPO 관련주들의 열기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제작사 크래프톤도 기업 공개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크래프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넵튠 그리고 아주 IB 투자의 강세 오늘도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장 초반 종목들의 움직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은 좀 크게 반등을 해주나 싶었는데 개장 이후에 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도 걱정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을 위해서 저희 주침쇼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먼저 전화는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댓글들도 스피드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민혁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시장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시장을 보면 이제 하루하루 그 상황에 따라서 기분도 좀 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계좌에서의 어떤 종목들의 뭐 변동성도 분명히 또 시장이 떨어지면 많이 흔들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이제 표현을 해서 이제 비유를 해보자면 뭐 이런 경우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기름을 꽉 채운 다음에 이제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기름 다 쓰면 다시 또 기름을 채워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열심히 이제 달리죠. 때로는 이제 과속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천천히 달리기도 하고. 그런데 기름이 이제 거의 다 떨어질 때쯤에 다시 한번 기름을 채워줘야 되는데, 기름을 채워준다는 소식이 지금 없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공화당하고 민주당 쪽에서의 어떤 추가 부양책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이제 기름이 어느 정도 떨어져 가니까 지금 시장은 어찌 보면 자동차를 달리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남아있는 기름으로 달리기 위해서 좀 속도 조절을, 그리고 다음 기름을 또 받기 위해서 그 시간까지 좀 끌고 있는 그런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지금 시장은 미국에서의 어떤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미증시의 어떤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 지난 8월 달 주가가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떨어지고 다시 올라왔을 때 2,450포인트 저항대에 부딪히고 나서 밀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재료들이 좀 필요했고, 그다음에 그 재료로서는 미국장에 대한 또 안정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했었는데, 미국에서 역시 이제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고 여기 가운데서 이제 기술주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결국은 차익 물량들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장이 하락이 계속 진정되지 않아서 국내 증시 역시도 같이 좀 따라서 밀리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인 낙지가 있었죠. 뭐 스펙과 빅텍이 올라간 걸 보고 여러분들도 이제 파악을 하셨겠지만, 대북 리스크가 또다시 이제 부각되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우리가 시장의 어떤 큰 방향을 보면서 우리가 좀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을 오늘 하루만 하고 끝낼 건 아니거든요. 항상 시장은 이제 오랜 기간에 올라가면 또 주가는 조정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떨어지면 다시 또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조정과 상승과 뭐 하락, 이런 부분들을 반복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지난주부터 시황을 얘기를 해드릴 때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추석 전, 추석 이후에 어떤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으니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이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뭐 끌고 와서 수익을 내고 있던 종목들은 수익 실현을 좀 해주시고 추석 이후에 시장을 좀 준비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시장이 완전히 어떤 하락장으로 꺾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좀 보실 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월봉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지수의 경우에는 이제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차트상의 흐름 자체가 상승적으로 아직 잡혀 있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월봉으로 봤을 때는 음봉이 지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양봉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고 나서 이제 한 차례 좀 쉬어가는 정도의 어떤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 무조건 뭐 종목을 팔고 나서 나중에 다시 산다. 뭐 이런 전략보다는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만 좀 관리만 좀 잘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수익이 난 종목들은 수익이 좀 줄어들 수 있으니 아니면 수익에서 손실을 받으면 또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난 종목들은 좀 정리해 두시고 다음에 이제 시세가 다시 또 올라올 때 그때가 제가 볼 때는 추석 연휴 이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긴 명절 연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준비하면서 나중에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 추석 이후에 사용을 하는 현금들을 지금 좀 놔두시고 그리고 매매 같은 경우에도 단타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타 하다가 물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추석 이후로 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수익인 종목들을 일부 수익 실현하고 추석 이후로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전에 시장에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시장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수익 난 종목 위주로 정리를 하시고 현금을 확보하신 다음에 추석 연휴 다음에 그 이유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장도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추석 연휴 전 대응 전략 꼼꼼하게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일진 미디어스요. 일진 머티리얼즈 맞으세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5만 원에 20%인데요. 네, 5만 원에 2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렇게 떨어지니까요. 네. 전기차 관련이라고 생각하고 샀거든요. 네. 근데 계속 이렇게 떨어지네요. 물론 장 관계도 있지만. 네네.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로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하신 네. 다음에는 최근에 재고 주가가 하락을 해서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시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일진 머티리얼즈 5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에 주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그동안 주가 상승이 꽤 괜찮았던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 기업은 이제 뭐 언론 쪽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던 종목일 거예요. 그동안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추천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 역시도 일렉포일 쪽에서는 뭐 점유율 1위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믿고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네. 근데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지죠. 예.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건 뭐냐면 결국 주식시장에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오르지 못한 종목들의 경우에는 하락폭이 시장이 떨어질 때 하락 변동폭은 뭐 크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종목들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 시세가 그동안 좀 많이 났고 시장에서 관심이 좀 많이 받았던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매수를 당분간 좀 하지 않았으면 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계속.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는 결국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물량들이 그만큼 나오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 기업도 과거의 주가를 보면 최근에 봤을 때는 뭐 코로나19 전 주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안 올라온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일진 머티리얼즈는 길게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기업은 2015년도부터 해서 정말 많이 올라온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과거하고 비교하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어찌 보면은 이 기업의 실적의 어떤 피크라든지 실적 기대감이 가장 높았을 때 그때조차도 이제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이 정도 가격대에서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부딪혔던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서? 예. 네, 그래서 코로나19 전에도 역시 이슈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주가는 과거 고점 부근에 와서 떨어졌던 거거든요. 네, 일단 뭐 지금은 손실이 좀 크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정리하지 네. 않아요. 네, 맞아요. 주가는 결국은 떨어지고 나서 올라가면 떨어지고요. 떨어지면 다시 또 올라오거든요. 결국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냐 없느냐가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네, 일진머티리얼즈는 매수 가격 부근에서는 팔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까지 다시 올라오면 그때 정리한다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조금 차분하게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참아요? 같고요. 네, 오래 참아야 돼요? 그거는 시장에서 결정해 주는 거라 저는 빨리 저도 밀어드리고 싶어요. 막 제가 힘이 있다면.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사실상 아직은 좀 기다려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추석 이후에 지나고 나서 아마 시장에서 반응이 올 거예요. 네, 그래요? 네, 올라갈 때 또 이 기업이 느린 기업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서 샀는데.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매수할 때 네. 가격을 싸게 사야 된다는 거예요. 쌀 때 이게- 사야지 비쌀 때 사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좀 넓게 봐야겠네, 오를. 그렇죠. 네. 아. 이 기업 가지고 가세요. 혹시나 만약에 시장이 네. 계속 막 떨어지고 막 변동성이 크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예. 뭐 이 기업도 개별적으로 막 변동성이 생기게 된다면 그래서 주가가 또 많이 떨어지면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러면 35,000원 정도까지 만약에 이건 만약이에요. 예,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걱정되니까 전화 한번 주세요. 예,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과거 고점 부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수가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고요. 만약에 주가가 3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걱정이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NF에. LNF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4,000원에 20%예요. 네, 43,000원 맞으세요? 34,000원이요. 44,000원이요. 예, 예. 네, 비중은 20%시고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네네, 지금 손실이 좀 나셔서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지 고민이신 거죠?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LNF 4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다 비슷한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더 가지고 가도 될까요? 네, 앞에 분하고 사실 똑같아요. 네, 똑같은 경우고요. 앞에 상담 들어보셨죠? 네네. 네, 좀 약간 느끼는 바가 있지 않나요? 네. L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요. 이 기업도 2015년도부터 해서 정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예. 주가도 지금 최고점 부근에서 지금 어찌 보면 매수를 한 거예요. 네, 그래 됐네, 사업은. 왜 사시게 된 거예요, 이 기업은? 6만 원 간다고. 6만 본다고? 예, TV에서. 이게 사실 주식이라는 게 100% 확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만약에 100% 확신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 지금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정말 다 떼돈을 벌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이라는 건 결국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 떨어질 기업 그런 기업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분석은 가능해요. 하지만 이 기업이 어디까지 간다라고 정확하게 맞추진 못해요. 네,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쌀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식을 하신 지가 사실 많이 되셨나요, 혹시? 얼마 되셨나요? 한 1년 됐습니다. 근데 공부 안 하셨죠? 예. 거 봐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차트는 기본적으로 한번 보잖아요. 주식을 사기 전에. 이 기업이 네. 과연 어느 가격에 있는지 대충 이제 우리가 한 번씩은 보거든요. 만약에 공부를 기본적으로 좀 했다면 이 기업이 지금 매수를 해야 될 가격인지 아니면 지금은 좀 피해야 되는 가격인지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딱 보면은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죠? 가격이. 예, 부담스럽게. 네. 지금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분명히 차익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하락할 때 시장에 이제 변동성이 나오면 그 종목들의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어요.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시장이 이제 갑자기 또 뭐 내일이라도 또는 오늘이라도 잡힐지 모르는 거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예. 지금 현재 뭐 시장 이 기업의 주가도 아직까지는 하락에 대한 일정 부분은 좀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 대비했을 때. 예. 그래서 이 기업은 이제 손절가를 잡는다면 38,000원 예. 정도까지만 손절가를 잡아주세요. 음, 38,000원. 아시겠죠? 그리고 이 기업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 가격이 44,000원이거든요. 예. 제가 볼 때 여기서 시장이 잡히면 45,000원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요. 네, 대신 6만 원까지 본다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반등 나오게 되면 여기서는 45,000원에서 정리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뭐 시장이 더 흔들리고 이 종목이 개별적으로 갑자기 뭐 투매가 나와서 좀 빠지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예. 38,000원 부근에서 일단 정리 한번 하셨다가 나중에 예. 더 싼 가격에서 잡으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이번에는 손절가하고 목표 주가만 짧게 잡아놓고 대응만 잘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좀 낮게 사세요. 이 기업도 지금 네. 3월, 4월 이때 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지금 장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절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손절가는 38,000원, 목표가는 45,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LTLB 10만 원에 15%거든요? 네, HLB 10만 원에 15%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이거 가지가 또 괜찮은 종목인지 아닌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아, 네네. 지금 현재가랑 매수가랑 똑같으신데 더 가져가도 예, 예. 될지 예, 바로 예, 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HLB 10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더 보유해도 될까요? 지금 10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비중이 15%네요. 네. 제가 지금 현재 가격이 10만 100원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과거부터 주가를 움직였던 힘이 사실 리보세라님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움직였던 그런 기업이에요. 네네. 근데 최근에도 역시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 한번 올라왔다가 지금 밀린 거거든요. 네네. 근데 HLB라는 기업을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이 개인 투자분들이에요. 사실 외국인 이 기업의 수급을 본다고 해도 기관 쪽에서는 잘 안 들어와요. 이 기업을 잘 안 사죠, 그죠? 근데 국내에서 개인들 쪽이 사실 이 기업을 굉장히 많이 사요. 저는 HLB는 개인들이 대응하기는 사실상 조금 힘든 기업이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투자자분 같은 경우에 하루 종일 뭐 책상 앞에서 주식 시장을 계속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거 이 기업은 제가- 변동성이 예. 있는 기업이라 네. 그래서 이 기업은 뭐 현재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기업인 것 같아요. 투자자 아, 본인한테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네. 하락이 좀 오늘 잡히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네네. 저는 이제 현재 수익 중이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네. 손실은 아니에요. 예, 예. 이 예. 기업은 정리를 하셨다가요. 네. 네, 지금 정리하시고 차라리 추석 전까지는 연휴 기간 전까지는 좀 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네네. 네, 추석 이후에 좀 안전한 주식들 있죠. 대형주들. 아, 그럼 팔아버려야 되겠네요. 네, 지금은 예, 예. 손실 없이 잘 나오시고 네, 추석 네. 연휴 이후에 대형주들 조금씩 사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HLB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대응하기 힘든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손실이 아니시니까 매도를 하셨다가 연휴가 지나고 나면 이제 대형주 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RF텍 12,000원에 5% 샀어요. 네, RF텍 1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예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TV에서 속에서 샀는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네. 손절해야 될지 계속 들고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 봐야 할지 고민이신 거죠? 바로 여쭤봐 네.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RF텍 12,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5%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더 가지고 가도 될까요? 네. 저는 진짜 RF텍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왜 이렇게 고점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방송에서 이제 종목들을 추천할 때 사실 시세가 많이 나온 종목들 위주로 많이 추천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RF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 기업이 역사적인 고점 자리 가격대예요. 이런 데에서는 기본적인 이제 투자자 본인도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혹시 올해부터 시작하셨죠? 네, 맞아요. 그렇죠. 예, 처음 우리가 지금 가봤어요. 주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사실 주식이라는 건 처음에 투자하실 때 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어떤 깊은 어떤 뭐 기대감으로 시작을 많이 하거든요. 부푼 꿈을 안고. 근데 네. 실제 그 이상과 현실은 사실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주식을 샀을 때 이 기업이 수익이 나면 좋겠죠. 하지만 손실이 나게 되면 그만큼 내 자산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잘못 사면 그만큼 내가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럼 남의 말을 믿고 계속 그렇게 하면 될까요? 남의 말만 믿고 아니요. 그냥? 안 되죠. 아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조금 있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를 네.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를 하는 거거든요. 방송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RF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우리가 일주일 정도만 제대로 공부를 했어도 기본적인 어떤 차트의 흐름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네. 보면은 RFT이 지금 어떤가요? 지금 매수한 가격이 여기거든요. 이 자리인데 네. 이 기업의 주가가 비싼 가격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싼 가격에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 기업이 과거에 역사적인 고점 자리 이 가격이 매수하신 가격이에요. 아, 역사적인 최고점 자리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네. 비쌀 때, 네. 비쌀 때 매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RF텍이라는 기업이 사실 5G 관련주로 해서 그동안 시세가 좀 많이 났었고 앞으로도 사실 네. 기대치는 분명히 있어요. 기대감은. 하지만 시장이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 여기서 혼자 그냥 갈 수는 없어요. 네, 아, 그래서 네. 이 기업은 12,000원이라는 가격은 현재 가격하고 아직까지는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네. 오늘 반등이 좀 잡히고 있잖아요. 네. 12,000원까지는 아마 한번 반등 주고 밀리거나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2,000원 올라오면 그때 파세요. 아시겠죠? 많이 더 올라오면 팔아요? 네, 12,000원 올라오면 파시고요. 네, 오늘요? 아니요. 오늘 말고 오늘은 지금 12,000원까지 올라오기 좀 힘들어 보이고 아, 네. 다음 주를 봐야 되겠죠. 네. 아. 오늘 현재 11,000원 네. 정도거든요. 1,000원 정도 더 올라와서 매수가 딱 회복되면 네. 그때 파는 거예요. 아, 그때 팔고 네. 추석 연휴 기간 때문에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나가잖아요. 네. 네, 그 시간에 공부를 좀 하세요. 추석 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석 이후에 좀 네. 다른 식으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 좀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올라오게 되면 바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메가 MD요. 메가 MD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510원에 15%요. 네, 4,510원에 비중 15%요. 네, 이 네.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4,000원 밑으로 내려가니까 지금 마음이 좀 불안했어요. 교육도 한 번은 올라간다고 그러던데 아직 자꾸 내려가기만 하니까. 4,000원이 깨지니까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다시 좀 반등이 네.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주가 전망 좀 어떻게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메가MD 4,51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현재가가 3,900원 정도인데 다시 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메가MD라는 기업이 투자자분께서 혹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고 매수하신 건가요? 그냥 교육주라고 그렇죠. 온라인. 네. 네. 온라인 교육주라고 해서 산 이유는 네.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거죠. 네네네. 네. 예. 만약에 혹시나 이제 투자자분께서 메가MD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포스코라는 기업을 샀다.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뭐 비교한다면 20만 원 정도의 가격에 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포스코 기업 아시죠? 어떤 기업인지. 네네. 그렇죠? 어쨌든 20만 원에서 밑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이 기업도. 음, 근데 포스코라는 기업을 사서 지금 갖고 있다면 메가임들이 갖고 있었을 때 불안감보다 더 불안할까요? 덜 불안했지. 덜 불안하겠죠. 그죠? 네. 네. 지금 메가임드라는 기업을 사셨잖아요. 근데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메가임드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도 잘 모르고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메가임드,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좀 잘 아는 주식을 사셔야 돼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만큼 또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메가임드는 지금 어쨌든 코로나19 테마주로 주가가 올라왔던 거예요. 테마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네네. 기업은 주가가 올라갈 때는 시세가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만 빠질 때는 이렇게 빠져요. 무섭죠? 이렇게 빠지는 거 보면. 네. 빠질 때 이렇게 빠져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 10% 20% 빠지는 게 아니라 40% 50% 이렇게 빠져버려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지금은 일단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내도 네네. 코로나 2차 확산이 그래도 뭐 조금씩은 잦아들고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번 추석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19가 재확산 속도가 조금 더 다시 또 증가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한 번쯤은 다시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기대하는 것조차도 좀 이상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내가 그 있는 정책이 한번 발표한다. 네. 교실 정책 발표한다 해가지고. 네. 그거는 사실 그 정책이라는 얘기도 당사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네. 메가임디는 아직까지는 이 시세가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긴 해요. 왜냐하면 물량들이 아직 다 빠지지는 않았어요. 지금 시청자님처럼 기다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슈들은 앞으로 뭐 한 번 정도의 이슈가 또 나올 수는 있어요. 가능성으로 본다면. 그러면 올라갈 때 수익을 꼭 크게 내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수가 회복되면 그냥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요? 잘못해서 이 기업을 여기서 물리잖아요. 네네. 이 기업이 원래 그 코로나가 시장에서 이제 얘기가 되기 전 그때 보면 주가가 어느 정도에서 머물러 있었냐면 3,000원대에서 머물러 있었던 2,000원대에서 3,000원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리면 이때까지 빠져가지고 계속 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잘 파셔야 돼요. 네, 전번에 네. 4,300원에 올랐었는데 네. 팔까 말까 하다. 네. 또 이번에는 오를까? 네. 아직은 이번에는 4,51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여지가 있으니까요. 올라왔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파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메가MD 코로나 테마주로 올라왔다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회복되면 바로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1차로 유튜브 댓글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영진약품인데요. 8,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8,2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비중이 10%. 이 기업도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세를 보고서 들어가셨을 거예요. 한 번에 시세가 나오고 나서 좀 눌러주고 다시 시세 나오고, 그다음에 눌렸을 때 다시 한번 또 시세를 기다리면서 이제 매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제 교과서적으로 어떤 뭐 일정의 흐름으로 계속 움직이진 않아요. 주가라는 건. 이 반복적으로 주가가 두 번 움직였다고 해서 세 번째 또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영진약품은 매수하고 나서 이미 어느 정도 눌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가 일단 뭐 빠지진 않아서 한 번쯤은 좀 반등에 대한 여지가 좀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한 번 반등이 나와서 물량을 올라올 때 물량들이 분명히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8,500원 정도까지 일단 보시고요. 8,500원 넘어갔을 때 그때 빠르게 물량을 정리해서 그리고 현금을 잘 확보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8,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이 나오면 8,500원 이상에서 매도하시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CJ 프레시웨이입니다. CJ 프레시웨이는 1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 지금 역시 많은 분들이 지금 손실 중인 종목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리고 18,000 현재 이제 매수 가격이 18,000원에 매수하셨다면 이분도 지금 올라올 때 좀 따라붙으셨네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 위쪽에서 고가권에서 이제 조정을 받는 기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코로나19 전에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피해주죠, 일종의. 주가가 아래에서 아직까지 움직이면서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고가권에서 나오는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의 그 악재들 요소들은 다 반영이 됐어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를 당장 할 필요는 없어요. 매수가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2만 원 정도까지만 목표 주가 보시고 대응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10%의 현재 현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요,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탄력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또 나오거든요. 그때 그 종목으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2만 원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마시고요. 목표 주가 2만 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다우데이터입니다. 다우데이터는 14,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역시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14,200원에 사실 제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문제가 터질 것 같아서 계속 고점에 있는 종목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절대 사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특히나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언택트 관련주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수혜주라고 얘기를 하는 기업들.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나스닥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크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국내도 역시 똑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주가는 이미 한 번에 시세가 좀 많이 나온 상태에서 어찌 보면 이제 코로나19 전 주가가 8,500원대여서 지금 14,000원이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러면 거의 16,000원까지 올라왔다고 가정을 해보면 거의 2배가 올라온 거예요, 이미 주가가.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조정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거나 아니면 하락 변동성이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기업은 지금은 일단 가져가시되 손절 가격 같은 경우에 12,000원 정도 일단 좀 잡아두시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장기로 본다라고 하면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장기라고 해도 이게 기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기간이 길어지면요 지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때는 12,000원 정도 손절가 잡아놓고 만약에 더 떨어진다 그러면 나중에 더 싼 가격에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위쪽으로는 일단 14,500원 정도까지 15,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목표 주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래서 15,000원 정도에선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1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는 12,000원, 목표 주가는 15,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대보 마그네틱은 3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추가 매수 언제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대보 마그네틱도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막 올라갔다가 지금 급락이 좀 나왔거든요. 네. 급락 나온 뉴스들이 뭐가 있을지를 보면 사실 뉴스가 딱히 이제 떠 있는 뉴스는 없어요. 그만큼 이 기업이 지금 조정이 나왔던 시기가 고가권에서 움직이다 빠져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의 조정이 고점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주가가 좀 빠졌을 때 다시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세요. 근데 이 기업도 실적을 체크해 보면 2019년도와 2020년도 지금 상반기까지 봤을 때 이익률이 원래 19%대에서 4%까지 오히려 실적이 하락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등 시에 빨리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손절가도 잡고 그다음에 반등 시 35,000원 정도까지 오면 그때 상황 봐서 만약에 이 가격 이상으로 좀 강하게 탄력 못 받으면 정리를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의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주가가 좀 밀리긴 했는데 조금 더 가격을 좀 아래쪽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5,000원 정도를 손절가 잡아두시고 반등 시에는 35,000원 부분에서 흐름이 좀 약하다 하면 정리하시고 흐름이 좀 강하다 하면 매수가까지 왔을 때 빠르게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35,000원쯤에서 매도를 고려해 보시고 손절가는 35,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JW 홀딩스 보겠습니다. JW 홀딩스는 5,94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이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JW 홀딩스의 경우에도 사실 뭐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5,900원, 거의 6,000원 정도에 매수하신 게 아마도 이런 이슈를 좀 보고 매수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매수를 최근에 하셨다면 주가가 밀렸다가 반등 나오는 이 시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이때 이제 사태를 보고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따라줘야 되는데, 역시 주가가 좀 밀리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JW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상승에 대한 여지는 충분히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기업의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의 어떤 고가권에서의 조정이 아니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시장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한 시점에서의 조정이라 지금 당장 팔지 마시고요. 올라오면 6,500원 이상 한번 쏘아 올렸을 때 그때 잘 수익에서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6,500원 위로 올라오면 그때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6,5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까지 1차 유튜브 댓글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LG화학이요. LG화학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9만 6천원에 20%요. 네, 69만 2천원에 매수하셨고 아니, 69만 6천원이요. 69만 6천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맞으세요? 네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너무 자꾸 하락해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네. 이제 현재가가 61만 원대까지 내려와서 좀 걱정이 크신 것 같습니다. 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LG화학 69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참 자꾸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세요. LG화학이라는 기업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리고 LG화학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 뭐 전기차, 수혜주라고 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LG화학 잘 아시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매수할 때 제가 볼 땐 좀 떨어질 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조금 떨어질 때요. 그렇죠. 그럼 네. 평소에 LG화학을 지켜보셨었나요? 네, 많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지켜보셨어요? LG화학을? 70몇만 원, 80만 원 가까이 가지가지요. 처음에 이제 지켜보셨을 때는 과거에 언제부터 이 기업을 좀 보게 되셨나요? 관심 갖고 시작했던데. 과거에는 지켜본 적 없는데. 전혀 본 적이 없어요. 네, 거의 뭐 70만 원, 80만 원 왔을 때 그때 딱 보였나요? 네네. 투자 안 하신 지 얼마 안 되셨군요. 네네,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이제 시작하신 것 같아요. 네, LG화학이라는 기업은 평소에 좀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네, 이런 기업은 이제 주식 투자를 그 전부터 하셨다면 아마 LG화학에 대해서는 뭐 4월이라든지 5월, 6월 또는 그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네. 왜냐면 지난해부터 이제 제가 계속 또 많이 얘기해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올해부터는 2차 전지 쪽이 분명히 좀 커질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어요. 네. 그 올 초부터 이제 시세가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동안 그 전부터 사람들 관심이 있었고 그러면 이 기업 어디서 샀을까요? 사람들은 빠졌을 때도 샀을 거고 그 전에도 샀겠죠. 올라갔을 때도 샀겠죠. 그죠? 네네. 이렇게 샀던 사람들은 지금 70만 원, 80만 원 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팔고 싶겠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뒤늦게 사신 거예요. 너무 늦게. 네. 최근에도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데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결국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테슬라 주가도 계속 갈 줄 알았죠. 하지만 네. 빠지잖아요. 그죠? 네. 애플도 계속 갈 줄 알았지만 계속 또 빠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주가는 올라가면 빠지게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LG화학은 사실 지금이 좀 리스크 위험이 좀 있는 게 네. 역사적으로 최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락이 어디까지 나올지 이걸 확실하게 가늠하기 좀 힘들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지금 69만 6천 원 정도에 매수하셨잖아요. 네. 65만 원 이상만 한번 올라와 주면 네. 잠깐만요. 지금 혹시 비중이 20% 정도인데 좀 금액이 좀 크게 들어가셨나요? 그렇게 크게는 안 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 기업 아마 65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네. 65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그때 네. 좀 정리를 해주세요. 아, 네. 그리고 좀 싸게 떨어져 있는 기업들이 이제 좀 찾아보다 보면은 보일 거예요. 네. 네. 그런 밑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네네. LG화학처럼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기업들. 그런 네. 기업들 아래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차라리 그런 종목들을 사서 마음 편하게 가져가시면 훨씬 더 수익이 잘 날 거예요. 네. 그럼 물타기 한번 하면 어떨까요? 네. 지금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물타기는 또 어떻게 알고 계세요? 봐봐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네. 제가 지금 물타기라는 건 결국은 네.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네.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 투자자분들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비중이 많은 종목은 올라가지 않는다. 근데 네. 비중이 없는 종목, 별로 없는 종목들은 막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이 물타기라는 단어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추가 매수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떨어지는 종목들 지금 이 기업은 올라왔을 때 잘 빠져나와야 돼요. 추가 매수하잖아요. 여기서 더 떨어져 봐요. 그럼 어떨까요? 네.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은 65만 원 왔을 때만 정리 잘 하시고요.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공부 좀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65만 원까지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시는 의견 드렸고요. 다음에는 더 싼 가격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ENF 테크놀로지요. 네, ENF 테크놀로지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4,300원에 비중은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44,300원에 비중 2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뭐 사고 나니까 조금 반등하는 것 같더만은 네. 그 이후부터는 뭐 쫙쫙 빠져가지고 이게 앞으로 계속 가져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조언을 좀 듣고자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네, 매수하신 다음에 잠깐 이틀 정도 올랐다가 다시 좀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 같은데 더 예. 보유를 해도 괜찮을지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ENF 테크놀로지 44,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보유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뭐 이건 앞에서 시청 이제 상담하신 분을 봤다면 지금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좀 잘못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지 않나요? ENF 테크놀로지도 지금 주가를 보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지금 과거에 지금 15,000원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이번에 45,000원까지 올라왔던 거거든요. 혹시 ENF 테크놀로지를 44,000원대에 매수를 하시게 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아 보이셨어요? 이 기업은? 뭐 하반기에 뭐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 쪽이 뭐 전망이 좋을 것이다 이래 생각하고 네. 그래서 매수를 한번 해본 겁니다. 아, 그래요. 예. 하반기에 이제 주가라는 건 원래 항상 선반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보면은 4월달, 5월달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좋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하반기는 좋아질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지금 현재 주가를 이미 끌어올린 상태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주가는 항상 올라가면 또 조정이 나오잖아요. 예. 지금 매수하신 시기가 아마도 최근에 주가가 밀리고 있을 때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조정이 나오던 네. 시기에 매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해도 사실 감내를 하고 가야 돼요. 이거는. 아.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가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기업은 떨어지는 자리에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확실하게 주가는 이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는 우리가 항상 뭐 올라가고 나서 떨어질 때 이럴 때 매수를 많이 하거든요. 올라가고 나서 떨어지기 예. 시작하면. 근데 지금 보면 올라가다 떨어지면 더 떨어지죠. 그죠? 아, 예. 네, 조정이 끝난 다음에 사야 돼요. 사실 주식을 살 때는. 근데 지금 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 반등은 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여기서는 일단 조정이 세게 아래쪽으로 좀 강하게 나오는 조정은 아니에요. 이 기업은. 지금 보면. 예. 그렇죠? 좀 슬금슬금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 매수 예. 가격이 높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안에서는 반등 주면서 매수가 정도까지 올라올 거예요. 아, 예. 네, 대신 그냥 계속 뭐 하반기까지 끌고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예. 45,000원 정도에는 아마 매도 기회를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45,000원 예. 정도 왔을 때만 잘 나오세요, 그냥. 아시겠죠? 아, 45,000원이에요? 네, 45,000원에서만 정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예. 보실 때는 좀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세요. 아시겠죠? 예,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지만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보지 마시고요. 45,000원대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시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삼성생명이요. 삼성생명 맞으세요?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아, 67,300원. 67,300원의 비중은요? 70%예요. 네, 70%요. 네, 네. 이 종목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그래 사고 나니까 계속 내려가지고. 네. 그래 문의를 한번 합니다. 네, 또 매수하신 다음에 주가가 계속 하락해서 어떻게 보면 예, 예. 좋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삼성생명은 67,300원의 비중 70%이신데 이제 오늘 다 사고 나니까 다 떨어진다 이렇게 고민을 얘기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하필이면 매수했는데 또 비싸죠. 네. 삼성생명은 아마 제가 볼 때 8월 달에 사신 것 같아요. 맞나요? 예, 예. 네. 예. 상담 받으신 적 없으시죠? 예, 오늘 처음입니다. 그러세요? 주식 현재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제가 삼성생명이 기억나는 게 이 기업을 한번 상담을 했었어요. 예. 그때도 아마 지금 보면은 현재 58,900원인데 그 당시에 예. 아마 7만 원 정도에 매수하신 분하고 상담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업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반등 시 65,000원 정도 반등 시에 정리하라는 어떤 의견을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거의 비슷한 가격에서 매수를 하셔서 예. 반등이 나는데 왜 정리를 안 하셨어요, 이 기업은? 그냥 뭐 좀 더 나아본다고 해가지고. 더 보시려고요. 예. 네, 삼성생명이 어떤 기업인지 모르시지는 않을 거고요. 네, 혹시나 삼성생명을 매수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아, 그 뭐 삼성생명 그 뭐 법이 바뀐다 사고 뭐 그걸 사가지고 그때 오르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매수를.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삼성생명은 생명보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생보사. 예, 예. 생보사들은 어떻게 해서 실적을 올리나요? 잘 모르겠는데. 보험 가입을 좀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근데 보험을 가입하려고 해도 과거에 또 대면식으로 이제 보험 권유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오프라인 쪽에서 영업도 많이 위축이 됐을 거예요, 아마도.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보험 업체들은 우리가 이제 보험료를 지불을 하잖아요. 근데 예, 그 예. 돈을 운영을 할 때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예. 안전하게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언제든지 예. 사고가 생겼을 때 돈을 지급해줘야 되잖아요, 보험금을.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결국은 금리에 연동된 상품에 이제 상품으로 운영을 많이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수익을 또 올리거든요. 예. 근데 지금 금리가 비쌉니까, 쌉니까? 좀 싸지요. 싸죠. 그래서 보험에 대한 어떤 운영 수익도 사실 크지가 않을 거예요. 영업 예. 환경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보험 예. 이제 우리가 금액을 또 자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익도 많지 않고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험주들은 지금은 볼 시기가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받는 시에 정리하라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던 거예요. 예. 삼성생명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끌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정리할 예, 수도 없고 그렇죠. 70%까지 비중을 세웠으니까. 예. 예.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할 거지만 그래도 이 예. 기업은 7만 원까지는 회복이 될 수 있는 기업이에요. 다행히. 예. 그래서 예. 이 기업은 7만 원 왔을 때 정리만 잘 하시면 돼요. 아, 아시겠죠? 그렇습니까? 근데 시간이 예. 좀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요. 예, 네, 올라오면 팔겠다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그냥 갖고 계시면 나중에 7만 원에서 팔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래, 힘내시고요. 예,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십시오. 네, 시간이 좀 오랫동안 걸릴 수 있긴 한데 7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천천히 기다려 보셨다가 잘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그 넷마블이요. 넷마블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9만 5천 원에 네. 매수했거든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입니다. 네, 19만 5천 원에 비중은 2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거 자꾸 떨어져서 네. 그 넷마블이 그 뭐야 애널리스트들 나와서 막 자꾸 이름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네네. 좋은 거 같고 20% 20% 샀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넷마블이 굉장히 좀 많이 오르내리다 보니까 좀 관심이 가셔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주가가 하락을 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응 전략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넷마블 19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핫한 종목이라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19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아마도 지금 뭐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게 아마 그 BTS와 관련된 이슈일 거예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고 아마 10월 이제 청약이 이제 10월 달이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월 5일인가 그때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지분 가치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넷마블은 과거에 이 기업이 상장했던 그 시기가 있어요. 바로 2017년도에 상장했던 그 시기. 그리고 나서 그 시기부터 해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왔던 그 시기하고 현재 그 최근에 올라왔다가 빠지는 그 시기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이 가격대가 거의 20만 원 부근이거든요. 상장되고 나서 최고가를 찍었을 때와 그다음 밀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최고가를 찍었을 때 결국은 그 고점에서의 물량들이 지금 차익 물량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본전에서 파는 물량들이죠. 근데 넷마블은 상장되고 나서 최고의 그 실적을 찍었을 때가 바로 20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왔을 시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분 가치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주가는 사실 올라올 만큼 다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대는 매수할 시기가 아니고 이미 청약이 이제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빅히트. 그래서 이 기대치로 이미 주가는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실 무리하게 우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매수할 시기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물려있다고 해서 추가 매수할 시기도 아닙니다. 잘 빠져나와야 되는 시기예요, 결국은. 이 기업은 반등 시 18만 원 정도까지 오면 그때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도 잡으셔야 됩니다. 이 기업은 손절가는 16만 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절가는 16만 원, 그리고 올라오면 반등 시 18만 원에서 정리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재가 이미 다 반영된 가격이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18만 원 드렸고요. 손절가 16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CJ ENM인데요. 12만 1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이신데 지금 수익 중인데 매도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뭐 수익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네, 상담하면서. 맞습니다. 네, 처음 수익이신데 다행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수익이 나신 분들은 지금 현재 기업의 주가가 어디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인지 이걸 좀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손실 나신 분들은 다 위에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 기업들이었고, 지금 수익이 나는 CJ ENM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이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이제 조금씩 오르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셔야 되는 기업들은 바로 이런 기업들인 거예요.
CJ EN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흔들려도 사실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거든요. 끌고 가셔야 되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락분이 아마도 이제 하락분이 아직까지 이제 반영이 안 됐어요. 상승으로. 그래서 16만 원 정도까지 끌고 가시다가 16만 원 정도에서 수익 실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16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6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현대중공업 지주입니다. 현대중공업 지주는 매수가가 25만 6천 원에 비중은 20%이신데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기업이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도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을 25만 6천 원에 일단 매수를 하셨고, 그리고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지금 질문을 주셨거든요.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를 조금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20% 정도 비중이신데, 제가 볼 때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현재 속해 있는 그 사업들이 있어요. 이제 지주사지만 자회사들의 실적이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회복 속도도 더딜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 여지가 좀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차라리 이 기업은 20만 원 아래 정도까지 내려와야지 추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가 있거든요. 저는 19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한 10% 정도만 해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19만 원 정도 왔을 때 추가 매수하시고 지금은 좀 기다리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 매수하게 된다면 뭐 25만 원 정도까지 올라와도 아마 수익이실 거예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25만 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마시고요. 19만 원대에서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렇게 되면 목표 주가 25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21만 3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이분도 추가 매수 언제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21만 3천 원이면 아마 올 초나 아니면 지난해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올 초에 매수하셨겠네요. 사실 화장품 쪽은 그 당시에 이제 지난해 올 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실적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특히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오다가 떨어진 시기가 있죠. 바로 1월달 지나고 거의 2월 부근부터 이제 계속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회복이 못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결국은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그 이슈로 인해서 악재가 반영됐고 피해주로서 지금 계속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분명히 또 올라옵니다. 네, 올라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와 이슈로 인해서 올라갔던 종목이죠. 수혜주는 결국은 빠지게 되어 있고 피해주는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가격에서는 추가 매수는 지금 가격도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에요. 현재 16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16만 원 또는 16만 원 아래, 뭐 15만 원대 지금도 가능하고 아래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0% 정도만 추가 매수 해놓으시고 그리고 간다면 매수가까지 오지 않아도 사실 20만 원 정도까지만 와도 수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20만 원까지 세우시고 가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16만 원 이하에서 10% 정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20만 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비아트론입니다. 비아트론은 1,6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대응 방법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1,650원 가격을 보면 아마도 9월 고점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아마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좀 물려서 이 가격이 지금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비아트론이라는 회사는 이제 아마 투자하신 분들도 비아트론을 들어보셨을 거고 많은 분들이 비아트론을 알고 계실 거예요. 열 처리 장비 쪽에서는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아요. 1위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기술력이 높고 이 기업은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을 본다면 OLED 쪽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로 보게 된다면 사실 비아트론은 지금 가격도 쌉니다. 네, 그래서 가져가시는 게 맞고 10% 정도 비중이다. 저는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변동성이 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8,500원을 깨게 된다. 그러면 그때 뭐 추가 매수 10% 정도 더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만약에 깨지 않고 그냥 간다면 그냥 계속 끌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12,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끌고 가시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황 전망이 좋으니까요. 8,5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시고 목표 주가는 12,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NHN입니다. NHN은 79,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이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7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보면 30% 비중이시네요. 근데 NHN이라는 기업은 사실 우리가 좀 기업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 게임 그리고 뭐 모바일 게임 쪽
사업에서 이제 수익을 또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편 서비스, 페이코, 그다음에 웹툰, 코미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쪽에서 이제 사업 실적이 이제 반영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이 기업들이 지금까지 어찌 보면 주가가 올라올 때 얘기가 나왔던 건 결국은 비대면 테마주 쪽에서 결국 주가가 이제 시세가 나왔던 그런 기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NH 같은 경우에도 역시 테마성 요소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올라왔고 지금 빠지고 있는 시기에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기업 주가는 사실 아직은 충분히 올라올 여지는 있어요. 하지만 떨어지는 시기에 사게 되면 사실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 기업은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요. 8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만 정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8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8만 원 드렸고요. 다음 종목 CJ시푸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매수가 5,496원에 비중은 20%이신데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5,400원대. 왜 이렇게 높은 데 따라붙으셨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이 기업도 지금 역시 테마적인 어떤 요소로 인해서 주가가 갑자기 반등이 나왔다 빠지는 거예요. 개인들이 사면 안 되는데 항상 이런 종목들을 사게 돼요. 물량들은 아직까지 좀 쥐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반등이 나올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이제 손절가하고 목표 주가만 잘 설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4,200원은 손절가 잡아 드릴 거고요. 올라오면 한 5,000원 정도 부근에서는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4,200원, 목표 주가는 5,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CJ시푸드까지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꼼꼼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